네, 안녕하세요. 바벤 스타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새로운 파타야의 집에 살게 된 게 벌써 이제 3일차가 되었거든요. 3일차. 그래서 첫날에 일단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 첫집 문 여는 장면, 정말 첫집 문 여는 장면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집에 좀 필요한 가지구 같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좀 들렀었거든요. 마트 들려서 네, 장도 좀 보고 또 기타 잡일들을 좀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일 차고 조금 있다가 대여섯 군데 정도의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그런 장소들을 풀빌라 포함해 가지고요. 그런 장소들을 제가 둘러보기로 했었는데 네, 그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그동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런 투자를 하게 된 그런 이유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국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취득세건 또 보유세건 그리고 양도세까지 세금 부분으로 빠지는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줄여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위주로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갈아타기 2주택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2주택까지가 2년 거주했을 시에 혹은 보유했을 시에 요거는 디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두 채 그러니까 보유한 지 2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면세가 되죠.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취득세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양도세 부분에서 다 녹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긴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양도세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집값이 또 오르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에는 보통 건물세와 토지세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종부세가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특히 종부세 부분을 좀 피해내기 위해서 제가 노렸던 방식은 뭐냐면은 갈아타기 2주택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제가 추가했던 방식이 바로 상가 투자였었거든요. 상가 투자인데 굉장히 이제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고수의 영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또 창업 아이템, 사업 아이템이랑 연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저 역시 마찬가지 거의 추천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제가 2, 3년 전 같은 경우 특히 3년 전 같은 경우는 상가 투자의 위험성에 관련된 글을 굉장히 제가 많이 썼었거든요. 상가 투자는 사실상 내가 직접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할 일이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라든지 3년 내에 상가 투자로 부자가 된다 이게 왜 허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저의 블로그에 담아냈습니다. 블로그는 제가 주소를 저희 뭐더라 상세 페이지인가 상세 페이지가 아니고 뭐지 하여튼 밑에는 아니지 저는 귀찮아 가지고 이 방송 영상에다가 달지 못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반백년인 거 여러분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주소 같은 거 제가 블로그 주소를 담아 드릴 테니까 그거 이용해서 아마 여러분 상가 관련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쓴 굉장히 수십 개의 글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상가를 저는 활용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저는 창업을 굉장히 즐기는 모험적인 투자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요식업 또한 세 군데 스터디 카페라든지 혹은 농어촌 민박으로 통한 또 펜션 사업이라든지 또 의학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던 그런 사업쟁이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었던 거지. 반대로 사업 투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상가 투자로 접근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항어리 상간이니 뭐니 이런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상가 투자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또 살짝 농어촌 민박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방주택 특히 면, 리로 끝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이 또 바뀌기도 하면서
뭐 주택수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든요. 심지어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세를 뭐 일정 기간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면제가 되거든요. 저는 어쨌거나 이런 투자 위주로 많이 진행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그 주택수가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한계에 다 걸리다 보니 사실상 국내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힘들어지다 보니 그 다음 제가 이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해외 시장이었었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해서 바로 이제 해외 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건들이 몇 가지 있긴 했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순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콘도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든지 혹은 그 건물 안에 30% 이내의 건물에서만 가능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2015년부터 이제 개방이 되면서 한 2018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화랑새였었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아파트 부동산 투자가 뭐랄까 위축이 되었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뭐 시세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그게야말로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런 좀 암흑기가 되겠죠,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그 나라가 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당의 이 공안들의 이 조치, 이 정부 지자체들의 굉장히 뭐랄까 월권 행위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뭐 뒷돈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그들이 주기로 한 등기부 등본, 뭐 핑크북이라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고 뭐 제 시기에 나오지도 않고 몇 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 관행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돌리게 된 곳이 바로 일본이라든지 혹은 태국 이런 곳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글도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일단은 뭐 태국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태국 같은 경우도 일반 무반이라 부르는 단독주택이라든지 토지 이런 경우는 혹은 상가도 마찬가지 일반인들에게 우리 일반인이라 하면 해외 투자자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개인으로는 매수 매도가 불가능하게끔 그런 법령을 만들었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관련 글도 많이 썼었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해외 투자자 가능, 대출도 가능, 그리고 3억 이상의 매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가족들까지 영주권도 주게 된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코로나 시점에 그러니까 튀르기에 관련 그런 부동산 투자 내용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반면에 동남아 시장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이 태국의 경우라면은 콘도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자의 매수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건물의 50%까지만 매수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국인의 그런 부동산 투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보호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산 매물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왔을 시에는 살지 말자. 그러니까 이걸 사지 말자. 그러니까 판매도 하지 말고 소개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태국인들 현지 매물들만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엑시트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태국 부동산 월세 그리고 집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곳 같은 경우는 월세 기준 했을 때 17,000바트 그러니까 대략 한 60만 원대가 지금은 한 최소 2만 바트거든요. 최소. 그러니까 8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올랐는데 보통 모든 부동산의 가치들은 전부 다 그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그런 비례관계 있죠, 그죠? 그래서 월세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만큼 집값도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태국 부동산이 화랑새이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이거를 한마디로 손바꿈으로 엑시트할 때 이걸 받아낼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값은 올랐지만은 그 집값으로 내가 매도를 못하게 되니 그래서 한국인을 찾아대고 그런 한국인 투자자가 많지 않다 보니 사실상 엑시트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결국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얘를 부동산 회사에 월세 수익으로 억지로 돌리면서 뭐 사실상 버티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동남아 쪽에 이런 아파트 투자해라, 이거를 직접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 조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도 똘똘이 한 채를 좋아했지만 더욱더 똘똘이 한 채에 대한 투자가 지금 각광받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강남 집값은 열심히 오르고 있고 대구 수성구의 집값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해서 그 수익률이 플러스 알파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현재 이제 매매량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매량이 따라오지 않는 상승이라고 굉장히 뭐랄까 사람들이 특히 뭐 전문가들 중에서 폭락이들은 굉장히 좀 그 사실을 간과하거나 애써 무시하고 계신데, 특히나 이런 이 집값 거래를 현재 일구어내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고가 집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방 아파트라든지 조금 낮은 일명 잔챙이라 부르는 그런 아파트들을 모두 싸그리 다 정리한 다음 바로 똘똘이 중에서도 똘똘이 아예 그냥 한 채로 최고가의 아파트를 투자하는 그런 매수력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방에서 뭐 진주 투자 모임, 부동산 투자 모임, 대구 투자 모임 다 방문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집값 싼 지금 이 시기가 서울 진입의 거의 마지막 시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현실로 드러난 게 바로 서울 강남의 특히 고가 아파트들의 거래가 많고, 특히 그 거래가 어떤 여러분들 뭐 낮은 가격이 아니라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인데, 바로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똘똘이 한 채로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떨치느냐? 바로 해외 부동산 투자입니다. 저는 특히나 일본 집값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태국에 살고 있지만 저는 항상 일본 방송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본 NHK 월드라는 방송을 보고 있는 중인데 바로 영어로 송출되지만 일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 나라는 집값이 싼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엔화 약세, 사실상 34년에 가장 낮은 엔화 가치지 않습니까? 현 시기니까 원래 부동산 가격도 저렴한 상황이긴 한데 엔저가 한 12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1600에 600했던 그런 원엔 달러가 말입니다. 이 가치가 현재로서는 거의 한 800원대 후반이잖아요. 반값이거든요. 반값입니다. 저는 정확히 12년, 3년 전에 일본 옥션에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거래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1,500원대 이상의 원화를 지불을 해야지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은 800원 후반대거든요. 이건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향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엔저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겠지만 저렴한 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후쿠오카 부동산을 면밀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도쿄에서도 뭐 시부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국평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8억대에서 9억대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스릴은 3인 4편 아파트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태국이라든지 혹은 베트남 이런 쪽에 아파트나 콘도들도 많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사실 얘네 같은 경우는 탈출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관광 수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베트남의 뭐랄까 여러분들 이런 확장 가능성,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이거를 결국에는 이 GDP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집값 오르기 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에어비앤비 사업이요. 저는 대구와 그리고 거제에서 이미 이런 에어비앤비라든지 단기 임대 사업, 공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동산 투자이긴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오르기 전까지 월세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수익형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저는 이 태국에서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